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수업 못 드시는 건 아니면 제가 코로나 걸려서 그런 거겠죠. 수업 열심히 합시다. 자, 113페이지 펴시고요. 우리는 인권 보장이나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인권이 나오네. 인권, 인간의 권리, 인권이죠. 자, 여러분들 인권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1번 제끼고 2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에 적어요. 국가의 최고법, 기본권과 제도적 조치도의 인권 보장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쓰시고요. 헌법입니다. 헌법.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에요. 이 헌법에서, 그러니까 인권 중에서도 헌법에 딱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권리를 바로 뭐라 하냐면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칸에 쓰세요. 기본권. 자, 기본권 보시면 국가의 최고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있죠. 자, 총 5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 보기 전에 일단 본문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운데 친구 읽어주세요. 인권에 대한 요구. 첫 번째 문단이요. 알고요. 아니, 한 문단만 읽으세요. 인권에 대한 요구는 자연적인 근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많은 시민의 노력으로 확정되어 왔다. 이러한 인권이 국가 권력이나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자, 뭐 자연법 막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다시. 자, 인권이 국가 권력이나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 맨 마지막 줄 중요하죠. 국가의 최고법 밑줄 치시고 헌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민의 권리를 보장 밑줄 치시고 기본권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헌법은 어떤 식으로 어떤 권한을 보장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위에 제가 113페이지 위에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 보시면 헌법 제10조가 있는데 제가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법 제1조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맨날 우리 뭐 변호사 나온 영화 보면은 꼭 이 대사를 읊죠, 그렇죠? 하지만 꼭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드라마 틀리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볼게요. 우리가 묶어서 헌법 제10조예요. 10조니까 굉장히 약간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죠. 1조, 2조, 3조, 4조, 5조, 그 다음에 10조니까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자 미치시세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행복 추구권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행복 추구권에 어떤 것까지 들어갈까 이건데 일단 밑에 본문 두 번째 문단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자, 헌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 또 나왔네. 행복 추구권 밑줄 치세요. 행복 추구권 밑줄 치세요. 바탕으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각각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라고 돼 있고 이제 다시 프린트로 들어가셔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권인지 각각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혹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어? 아니요. 없어? 예. 누구 한번 추천 좀 해봐. 지현이요. 뭐라고? 지현이요. 지은이가 누구야? 지현이. 지은이 어딘데? 아 너였어? 빨리 나와 그러면. 야 휴대폰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 그럼 너 이 사람 한번 그려볼래? 누군지 알지? 대표.
말하지 말고. 여기에 최고. 느낀 거거든. 너도 한번 네가 생각한 이미지 한번 들어봐봐. 기회석이요? 자. 여기 이거 오른쪽에 들어가, 알았지? 여러분들 이 친구가 뭘 그린지 맞춘 거고 오늘 배운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오른쪽 가자. 그래. 이 정도 목표 네. 자, 여러분들 그림을 완성할 동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국가에 간섭받지 않은 권리 바로 뭡니까? 기본권. 아니 자유권이죠. 네. 그 다음 줄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 이건 무슨 권일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뭡니까? 참정권이죠. 여러분들 혹시 참정권의 예시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선거, 투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웠죠. 혹시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참정권 얻기 위해서 했던 투쟁 기억하십니까? 명예혁명 아닙니다. 노동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차트 정답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게 누구인가요? 아무튼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목소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약간 너무 정치적인 발언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려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두 번째, 네 번째 뭡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국가 요구할 수 있다.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대학 사회권 예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주거권도 맞고, 맞아. 주거권도 사회권의 예시고, 혹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 또한 사회권의 일종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또 뉴페이스죠. 여러분들 뭡니까? 자, 네, 기본권 침해당했을 때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 쓰시고요. 이 청구권은 쉽게 말하면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 요만 빼면 다 청구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청구권을 쓰는 경우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청구권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될까 봐 설명하자면 여러분 국가가 물론 최대한 공정하게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혹시 재심이라는 경우 보셨습니까? 네. 재심이라는 보면은 그 문제가 뭐야?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범을 잡았어? 아니죠. 재심을 안 봐도 여러분들 그 다른 사건도 보면 있잖아.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범을 못 잡으니까 괜히 엄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억울하게 몇십 년 동안 옥살이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거기서 젊은 다 보내고. 자,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된 결과 밝혔어. 그럼 만약에 너희라면은 가만히 있겠니? 아니지. 국가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피해보상. 맞아요. 국민청원과 피해보상 등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청원할 때 그거 청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청구권 뭐다? 국가가 뭔가 국민의 개인권을 침해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볼게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대. 자, 대표적으로 밑에 적으세요. 배상. 사실상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어요. 배상. 주로 배상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말한 예시가 되게 좋은 예시예요. 약간 그 억울하게 감을 갔을 때 우리가 청구권을 활용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내 잃어버린 시간만큼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은 보기 전에 일단은 113페이지 마무리 치고 들어갈게요. 자, 기본권 동그라미 치셨죠? 그리고 그 밑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까지 했을 겁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국가는 인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라는 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밑에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사례 볼까요? 수명권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으로 판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명권이 과연 헌법에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무슨 권 하는데 이런 것들 다 헌법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자 수명권이 인정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이 내용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집 근처에 공장이 생겼는데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밤새 잠자는 시간까지 기계를 돌리면서 시끄럽게 여러분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공장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소송하겠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그래서 보상을 받았다는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명권의 말 원래 헌법에 없지만 그래도 행복추구권의 약간 일부로서 최대한 널널하게 이렇게 다 웬만하면 다 포함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 분석에 따르면 물론 수명권이라는 게 아직 헌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행복과 관련된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최대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깁시다. 114페이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5가지 권, 기본권으로 보이는 5가지 권한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를 읽어보시면서 빈칸에 채우시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한번 채워주세요. 일단 자료 1번이 있으니까 설명하자면 자료 1번은 연예인이 자신의 초상권이 팔린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개인에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자유권 침해의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2번, 3번, 4번 봐주세요.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칠판 봐주세요.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얼른 마무리하시고요. 어차피 5개 중에 3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보시면은 이제 출산 육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자, 여성이 출산을 하고 이제 복직하는 일이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렵죠. 이게 출산을 하려면 일단 기본 출산 휴가를 받아야 되고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산후조리 돼야 되고 아이를 또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복직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차별하지 말자는 거면은 이건 무슨 권일까요? 맞습니다.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차별에 민감한 겁니다. 평등권 쓰시고요. 그 옆에 작게 우리가 배운 거 아닌데 복지권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권. 복지권도 사실 헌법엔 특별히 지금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비스무리한 것들은 다 넓게 봐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료 3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선거권이에요. 선거권. 무슨 권이겠어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참정권입니다. 자료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의료공학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사회적 뭐라고 한다? 이런 분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권리. 바로 뭡니까? 사회권입니다. 정답입니다. 다들 아주 훌륭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침내 이거 그린 거 누구예요? 네? 왜 진현이야? 네가 이름이? 네, 알겠습니다. 자, 진현이가 자기를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니까 본인이랑 되게 닮았어요. 그렇죠? 안경 스타일이라는 게 본인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자, 진현이가 그리고자 했던 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안경 안 썼죠? 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2달 남았죠? 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하면 우리 혹시 그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 자,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디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최고입니까? 행정부 맞죠? 자, 일단 행정을 먼저 쓰니까 행정.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뭐예요? 두 글자로 한다면?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최고죠. 청와대를 그래서 아무튼 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기구를 뭐라고 합니까? 법을 만드는 거요. 법을 만드는 거는 사법이 아니라 입법입니다. 제가 보여다시피 입법이고요. 자, 입법을 하는 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국회입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회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 거니까 국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기구 무슨 기구? 사법기구. 사법기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뭐라고 부릅니까? 사법기구 집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네, 자, 좀 약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에 뭐 했어요? 빅 이벤트였던 선거를 했죠. 거기 이제 대통령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죠? 그쵸, 사법부의 최고인 뭡니까? 맞아, 검찰총장이었죠. 네,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이라도 맞고 교과서에 사실 권력 분립이라고 하라고 돼 있는데 권력 분립을 총 3개로 나누는 게 삼권 분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권력을 4개 나눴으면 사권 분립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권력 분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권 분립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렇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이 권력 분립은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 간의 약속으로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법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 기록돼 있는 거죠. 뭐 대통령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권력 분립이 안 되면 한쪽이 쏠리면 어떻게 되죠? 힘이 세져가지고 자칫하면 권력 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상호 견제를 한다는 내용이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프린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권력 분립된 내용은 제가 말했다시피 법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바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법치국가도 맞고 법치주의.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면 바로 뭐다? 두 번째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면 바로 법치주의 되겠습니다. 자,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국가의 통치 이념입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독단적 지배를 막기 위해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와 통치 행위는 법이 규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법. 핵심은 법이죠. 자, 제가 또 지난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국왕도 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던 영국의 문서 뭔지 기억하십니까? 대원장 맞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자, 법치주의. 네, 법치주의. 반드시 법에 의거한 통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자, 근데 2번에 들어가면 뭐겠어요? 근데 2번 볼게요. 딱 봐도 뭐겠어요? 권력 분립 정답입니다. 훌륭합니다. 입법권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적어주세요.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고 권력 남용을 막으려는 원리입니다.
3번이라고 돼야 되는데 2번으로 어떻게 나왔네요. 3번 바꾸겠습니다. 자, 제가 또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그린 게 지금 무슨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전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얘기가 뻗져요? 그 임기 말년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다면 이 탄핵을 결정한 기구가 여기에는 아니지만 어떤 기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5글자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가 배울 건 바로 뭐다? 헌법재판소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정치와 법이란 과목을 배운다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거 아니니까 약간 약간 설명만 하자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대통령은 뭐 하는 거나 탄핵할 수 있는 거나 그리고 그거나 정당 약간 국가의 약간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나 해산할 수 있는 거나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특정 법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 또는 인권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위헌 결정을 내려가지고 법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일단 여기 쓰세요. 여기다가 헌법재판소 국가 권력의 행사나 법률 규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여 위헌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15페이지 아래 보시면 예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여러분들 좀 약간 공부가 좀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면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혹시 과거에는 죄였다가 지금은 아닌 죄가 혹시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힌트는 남친 여친 사이에서 해도 되는데 남편이랑 아내 사이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두 글자 뭐라고 하죠? 분류 또는 내연 다 나오는데 간통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자 간통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알다시피 바람 피는 게 과거 잡을게요. 간통죄는 그럼 지금 죄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통죄가 과거에는 이 친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현수가 말한 대로 죄였습니다. 벌금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죠? 성함이? 대답한 친구들. 네, 서연이가 말한 대로 죄가 아니게 됐어요. 자, 과거엔 죄였지만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죄가 아니게 됐다고요. 개인의 선택적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자, 이런 결정하는 곳이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법 중에 법인 헌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입니다. 아시겠죠? 법이 지나치게 뭔가 개인의 뭐 그런 것들 약간 말이 안 되거나 또는 뭐 시대 상황에 맞지 않거나 그럴 때 법을 이렇게 땅땅땅 해가지고 고치거나 없애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정확히 두 글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차마 간통죄를 실을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되게 약간 어려운 예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보장된 인권 말고 그 위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 11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헌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헌법은 혹시 히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30분. 네. 헌법 동그라미 치시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동그라미 치세요. 헌법 안에 국민의 인권이 기록이 될 때 그걸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권을 명시하고 자 법치주의 동그라미 권력 분립 동그라미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을 추구하며 그리고 헌법재판소 동그라미 헌법재판소의 설치 통해서 인권 보장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법치주의 내용 치세요. 법으로 통치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자, 법치주의 내용 치시고 국가 권력에 대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받고 자, 밑줄 치세요. 법률의 근거. 뭘 할 때 무조건 법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에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공권력 행사만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자 밑줄 통치 원리.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 통치한다. 그 다음 줄 권력 분립 내용 치세요. 권력 분립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볼게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것만 보면 끝날 줄 알았을 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자, 또한 헌법은 여러분들 법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우리는 알다시피 다들 자유권을 갖고 있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뭐 없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뭐다? 헌법이 때때로 우리 인간의 기본권, 국민들의 기본권 또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뭐예요? 마스크 예시 들어볼게요. 우리 코로나 전에 마스크 썼어요, 안 썼어요? 그거는 개인의 뭐였죠? 자유였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 겁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뭘 받죠? 벌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게 법에 들어있으니까. 이 상황이 그냥 국가가 우리를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코로나가 퍼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 다음 줄에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헌법은 자, 세 가지 경우에만 딱 돼요. 첫 번째가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가 질서유지, 세 번째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렇게 밑줄치세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헌법이 아무리 필요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국민들 아예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게 막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 내용이 그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 밑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 밑줄 치세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했다. 기본권 제한을 할 때는 있어. 근데 하지만 그래도 선을 넘지 말라는 거야. 적정선에서 하라는 거지.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쟁이 터져요. 그럼 남자들은 어디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되죠. 그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법으로 결정돼 있어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이렇게 남자가 전쟁이 터지면 군대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국가안전보장 위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좀 극단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 없는 예시인데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 아십니까? 네. 여기 뭐 하는 특공대인지 혹시 아세요? 자살 특공대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자살하는 건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아, 이 친구가 잘하네. 맞아요. 비행기에다가 사람을 태워 거기다가 폭탄을 잔뜩 실어요. 그리고 연료를 딱 줍니다. 얼만큼만 주지 않습니까? 남의 비행기에 딱 갈 만큼만. 맞아요. 편도 비행기만큼만. 그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라는 거죠? 갖다 박아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들도 전쟁에서 끌려온 거니까 국가 안전 보장 위해서 끌려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지금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그냥 선에 넘어버린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무조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본문 기본권 제한의 한계도 보시면은 그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그 밑에 볼게요. 한법 한번 한편 볼게요. 한편 그 밑에 한편 헌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국가 권력이나 국민이나 국가 권력이나 법률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잘못해서 국가에서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자 밑줄치세요. 국민의 인권 보장 밑줄치시고 헌법재판소 내무치세요. 오늘 또 약간 새롭게 배운 낯선 개념이죠. 헌법재판소. 줄여서 헌재라고 하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그 다음 줄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나 법률 규정 등을 위헌 동그라미 써요.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동그라미. 위헌. 자, 위헌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겁니다. 위헌을 규정하여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보시면 프린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프린트 3번 하셨잖아요. 밑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료예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볼게요.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 밑줄 치세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밑줄, 필요한 경우에 하나 법률로서 제한 밑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밑줄,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 밑줄.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밑줄 치세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선은 지켜라 이겁니다. 자, 그 밑에 행복추구권 볼게요. 행복추구권 우리 아까 전에 그 그대로니까 가운데 보시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오른쪽이 되게 약간 이제 개념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탐구하기를 보고 마무리할 건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지금 이 내용이 아마 가장 어려울 겁니다. 맨 밑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보장되는 인권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서연이 뒤에 보고 읽으라고 해주세요. 너요. 스스로 탐구하게 읽어주세요. 헌법재판소는 근무자 국제의원의 기록을 놓고 없애자 할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자, 헌법재판소들 또 위헌 동그라미 있어요. 위헌. 되게 위헌 사례로 시험에 잘 나오고 교과서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맞아 읽어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여야 합니다. 자, 약간 이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진. 예진이가 알바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알바하고 직장이고 1년을 하다가 퇴직하면은 뭘 해야 돼요? 뭘 받을 수 있죠?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약간 좋지 않은 기업들에서 딱 1년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퇴직금 주려고? 잘라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보내거나 물론 그 사람도 뭐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진이를 막 보는 막 사장님이 평소에는 막 사장님 예진 볼 때마다 우리 예진 사원 아주 모범적이야 허허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일 바로 잘라버렸어요. 가능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옳은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 당장 얘는 먹고 살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며칠 전에 예고하라고 돼 있죠. 지금 보면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30일 전에 예고는 해야지 그동안 30일 동안 열심히 일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잘라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 이 법에 구멍이 있었어요. 자, 혹시 우리 예진이 뒤에 있는 친구 학생이 뭐예요? 김태균. 태균이? 자, 물어볼게요. 자, 예진이는 11달이 일했어요. 그래서 예진이 딱 법에 걸리고 6개월 이상 일했기 때문에 예진이를 해고할 때 무조건 30일 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법이 걸려요. 태균이는 딱 5개월이 됐어요. 태균이는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를 해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예외 규정이 놀랍게도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걸. 자,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무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볼게요. 다음 줄 볼게요. 다만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 예고제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6달 일했다, 6달도 안 일했다 이러면은 그냥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주 예시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볼게요.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한 달여 만에 해고된 김모모 씨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위헌이라며 자, 밑줄 치세요. 헌법 소원 심판. 헌법에 이게 옳은 상황인지 해보자 이거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밑줄 치세요. 청구가 또 나오네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그 다음 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와 차별한다면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대. 여기도 평등권 얘기가 또 나오네요.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6개월을 일했든 한 달을 일했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 재판관 전원이 지시되고요. 자, 동그라미 위헌 결정을 했다. 재판관 전원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냈다. 자, 그럼 이제
6개월 미만은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더 이상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폐지된 거예요? 선고한 순간부터 없어진 겁니다. 위헌상도 나와서 다음 주 볼게요. 따라서 해고 예고제의 예외 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그 결정이 있었던 날 2025년 12월 23일부터 자 밑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위헌 통계 받은 거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린트 푸세요. 오늘 답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위에 이름 쓰시고요. 이름 안 쓰시는 분들은. 아주 오늘 훌륭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잠깐만 문제를 더 풀었나요? 문제 풀어주세요. 아이고 오늘 문제 풀어주세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 참 좋고요. 잘했네. 제거든요. 문제 풀었어요? 네, 오른쪽 문제 풀었네. 많이들 풀었네요 보니까 지금 거의 한 70% 이상 푼 것 같습니다. 자, 다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여기는 흰색 글씨로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제17조, 21조, 제11조, 제24조, 제34조, 제27조 등등 읽어보면 알겠지만 각각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 청구권 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스텝 3 보겠습니다. 1번. 자,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옵니까? X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기본권으로서 제1의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죠. 자, 2번. 헌법에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권력이나 법률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오해예요, X예요? 그쵸? 예외가 있죠. 어떨 때예요?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뭐 공공복리나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 등등을 위해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3번 기본권은 헌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었네요. OX오고요. 자, 뒤에 이 뭐 샬라샬라 있고 맨 마지막 줄 볼게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예, 어떤 기구를 지금 이용한 거죠?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17조, 21조, 11조, 24조, 34조, 27조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고 끝냅시다. 자, 17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프린트 위에 보고 끝납니다. 자,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뭡니까? 자유권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언론 출판의 자유 계속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이고 11조 같은 경우엔 법 앞에 평등, 사회적 신분, 종교, 성별 여러 가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 차별받지 않는 거 강조한 건 평등법입니다. 평등권입니다. 자, 24조 선거권을 가진다. 뭡니까? 선정권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여기서 말한 건 모든 국민이에요. 사회적 약자 제외하고 포함이요? 맞습니다. 사회권. 그리고 5번 헌법과 법률 정한 법관에 하여 법률이란 재판을 받을 권리. 뭡니까?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 재판의 대상에 국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고생하셨습니다.